네, 안녕하십니까. 신길자입니다. 오늘은 미스매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당신을 뽑지 않은 6가지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조금은 좀 난해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회사가 당신을 뽑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회사가 당신을 뽑는 6가지 이유를 아시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코리아서치 경력개발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언니의 취업 가게를 통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쓴 책 중에 미스매칭을 토대로 해서 강의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6가지의 미스매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미스매칭은 서류 전형에서 생기고, 두 번째 미스매칭은 면접, 또 세 번째는 기업과 지원자가 서로 생각하는 인재사항 측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또 네 번째는 자신감, 다섯 번째는 차별화, 여섯 번째는 취업 준비 전반의 미스매칭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이렇게 6가지 미스매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매칭은 서류 전형에서 생깁니다. 바로 이러한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들은 과거를 담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인사 담당자는 지원자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만 담으려고 하는 지원자와 미래를 엿보고자 하는 인사 담당자 측면에서 첫 번째 미스매칭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서류 전형 미스매칭을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2명의 지원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경영학과를 전공을 했고 학점과 토익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해외 연수를 1년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지원자의 이력을 보시면 이 지원자가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완벽한 스펙을 갖고는 있지만 이 지원자의 이력을 보면 어떠한 직무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인지를 기업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는 있지만 이 지원자의 이력에서는 미래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또 다른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 지원자는 소비자학을 전공을 했고 소비자원에서 인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련 공모전에 참가를 했고 관련된 소비자 교육을 이수를 했고요. 소비자 업무협회 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이 지원자, 두 번째 지원자와 첫 번째 지원자를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지원자는 높은 학점과 높은 토익 점수를 자랑하고 있는데 옆에 지원자는 학점과 토익 점수는 예측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량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원자의 경험을 보면 바로 이 지원자의 경험에서 우리는 소비자에게 참 애정이 많구나, 그리고 소비자 분야에서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두 번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도 있으면서 이 과거에서 미래가 유추되는 그런 이력을 쌓아왔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면을 보시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는 첫 번째 지원자처럼 경력을 쌓으셨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지원자처럼 한 우물을 파온 경력을 쌓아오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지원자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경험을 쌓으셨다고 해도요, 너무 좌절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소개서라는 또 다른 기회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 제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담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한 명의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샘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지원자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고요.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셨고 어머니는 자상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러한 성장 과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다. 이러한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 지원자만의 개성이라든지 지원자가 어떠한 경력 관리를 해왔는지 어떠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는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쓰시게 되면요. 서류 전형에서 인사 담당자의 니즈인 미래를 엿보고자 하는 인사 담당자의 니즈를 맞춰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께서는 지금 바로 이 두 번째 보여드리는 지원자처럼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구경은 오랜 취미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달에 2번이나 부모님과 함께 모델하우스 나들이를 했다고 하네요.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지원자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사한 모델하우스를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면서 부모님은 짐짝만에 대한 꿈을 키우셨고요. 우리 지원자는 인테리어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등학생 때부터는요, 평면도 수집을 생활하면서 스크랩북 20권 분량의 평면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스크랩북을 면접관님께 직접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의지를 자기소개서에 담아주었어요. 여러분께서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지원자와 달리 바로 이 지원자는 인테리어 쪽에 관심이 있구나.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부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할 만큼 가족 관계가 우애가 좋구나. 가족 분위기가 좋구나. 이런 것이 예측이 가능하실 겁니다. 바로 이러한 지원자들의 인성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담게 되면 기업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지원자가 입사 후에 정말 일을 잘하고 다른 팀원들과도 화합을 하면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렇게 미래가 예측이 가능한 자기소개서를 쓰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보다 쉽게 사로잡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미스매칭은 서류 전형에서 생기는데요. 두 번째 미스매칭은 바로 면접 전형에서 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면접 전형 미스매칭은 우리 지원자들은 표현에 집중을 하게 되는 반면 우리 면접관들은 마음에 집중하는 그러한 차이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면접 합격,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앞두신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준비를 하시게 됩니까? 바로 많은 분들이 예측 질문을 뽑게 되죠.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야지 라고 예상 질문을 뽑아서 답변을 정리한 뒤에 달달달 외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실수가 되느냐 하면요. 면접관은 달달 외운 답변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답변을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치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면접관은 이 지원자가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된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면접관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이 지원자의 속마음입니다. 이 지원자의 속마음이 정말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정말 그 일을 잘하고 싶어 하는가,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원자를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지원자의 자기소개서가 완벽하게 잘 써 있었어요. 게다가 그 지원자는 면접 준비도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어서 이 지원자는 정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후에 지원자를 만나서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보이는데 진짜 가고 싶은가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지원자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회사를 가고 싶지 않은데 다른 회사에 떨어질까 봐 그냥 하나 또 합격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지원자의 말을 듣고 취업을 도와주는 제 입장에서 많이 실망감이 생겼어요. 우리 지원자를 제가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까지 들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 지원자의 속마음이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살짝 그 회사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그 회사에 애정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지원자들이 순간순간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정말 오랫동안 지원자들을 평가해 왔고 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런 표현에만 집중하지 않고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께서 면접관의 속마음을 캐고자 하는 이 면접관의 니즈에 맞춰서 자신의 마음부터 먼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잘 보일까, 면접관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정말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지원자들을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미스매칭입니다. 세 번째 미스매칭은 인재상 부분에서 생깁니다. 바로 세 번째 인재상 부분에서 생기는 미스매칭은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네모를 요구하는 회사에 세모라는 모양을 들고 간 구직자.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모를 요구하는데 세모를 들고 가게 되면 기업의 니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류에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자,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출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인재상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 100대 기업인데요. 이 100대 기업 중에서 인재상 첫 번째, 100대 기업 중에서 88곳이 첫 번째 도전정신이라는 키워드를 매우 중요하게 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78곳이 주인의식을 꼽았고요. 세 번째는 거의 유사하게 77곳이 전문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창의성, 다섯 번째는 도덕성, 이렇게 중요한 순으로 많은 기업이 인재상 키워드 중에 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 창의성, 도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100대 기업이 첫 번째 도전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업이 인재상 키워드를 도전정신을 꼽고 있을까요? 바로 기업 환경이 매우 급변하고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아침에 다음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늘 새롭게 도전하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짜여진 틀에 생활하는 지원자, 직장인들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역동성을 가지고 도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지원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늘 도전했던 지원자야말로 직장 생활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고요. 적응도 잘하고 성과물도 잘 낼 것이다 라고 기업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00대 기업이 도전정신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스펙을 갖고 저는 정말 이렇게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어학 점수가 좋고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격증도 열심히 취득을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강조를 하신다면 이 도전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니즈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전정신과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러한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무기,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기업에 어필하면 좋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4명의 합격한 지원자의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원자들은요, 최근 한 기업에서 뽑은 창의 전형에 합격을 한 지원자들입니다. 이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어학 성적 같은 것을 보지 않고요, 오로지 에세이만으로 합격을 했던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진 노력을 해왔길래 기업의 니즈에 딱 맞춰서 에세이만으로 합격을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바로 그 부분을 한 명씩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지원자입니다. 첫 번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감 말랭이 1억 매출이라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감 말랭이를 가져다가 1억 매출을 올렸냐면요. 이 지원자의 부모님께서 감 말랭이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감 같은 식품은 적절한 유통기한에 유통을 하지 않게 되면 생산품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자인 아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소셜 커머스에 부모님께서 재배하셨던 감 말랭이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부모님께서는 1억 매출이라는 실적을 갖게 되신 거예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순발력과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 어필이 돼서 그 기업의 전형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두 번째 지원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자의 경우에는요, 캄보디아 봉사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 지원자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봉사활동 500시간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신의 평상시의 성격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바탕으로 해서요. 봉사활동 500시간을 실제로 실천하게 되었는데요. 500시간을 실천한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건데 막상 500시간을 실천하고 난 후에 보다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2년 이상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던 그녀의 봉사심에 반해서 기업은 또 창의 전형에서 이 지원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지원자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베트남에서 양말을 많이 팔았던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연수를 요즘 지원자들이 참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여행이나 연수를 갔다 오면요,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답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에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또 예측이 가능한 답변이죠. 그리고 여행을 가서 단순히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또 사귀어서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이런 경험 역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는 어떠한 경험이 있느냐? 바로 베트남에서 연수를 하고 난 후에 며칠 정도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이 연수 기간에, 여행 기간에 어떤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관광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에서 양말을 떼다가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말을 처음에는 50만 원을 가지고 양말을 떼다가 재래시장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여러분, 양말이 팔렸을까요? 네,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지원자는 베트남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인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 캐릭터가 그려진 양말을 떼다가 재래시장에서 팔면 잘 팔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에서는 그 양말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양말을 보다 잘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대학가 앞으로 장소를 바꾸었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로 3시간 만에 입소문이 나서 떼어간 양말을 모두 다 팔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겠죠. 재래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그냥 멈추어도 되는데 왜 물건이 팔리지 않을까를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그 결과 다른 곳에 이동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매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업은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하고자 하는 이 친구의 이런 열정과 패기, 이 부분의 점수를 높이 주었고 바로 이 지원자에게 합격이라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이 지원자입니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800여 종류의 신발과 의류를 떼다가 판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회사의 열정과 패기를 어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무려 면접 전날 지방에 있는 공장을 직접 가서 그 회사에서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지, 최근 기업의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인재상 미스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선호하는 인재상의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성실하고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잘하는 그러한 인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면요, 요즘에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인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기업의 바뀐 인재상에 어떠한 것을 강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기업의 변화된 인재상에 맞춰서 우리 지원자들께서 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더 좋은 결과들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인재상 자신감 미스매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스매칭은 자신감 분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엎지른 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 그렇죠. 많은 지원자들이 한번 물을 엎지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많이 고개를 숙이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과 달리 기업은 우리 지원자가 한두 번의 실수라든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많은 실패를 겪고 좌절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떠한 실수와 실패를 겪고 나는 못할 거야, 다시는 강의도 상담도 잘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제가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젖어서 도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많은 분들은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로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자들께서 다시금 용기를 내셔서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전의 상징 중에 한 명인 개그맨 김병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좋아하는 개그맨 중에 한 분이시죠? 김병만은 개그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30만 원을 들고 상경을 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돈,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하루나 일주일 안에 쓸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와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개그맨이 되고자 하는 꿈을 도전을 하는데요. 잘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본인이 들고 왔던 돈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소비가 되었고 그 후에 개그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참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김병만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한 도전 끝에 김병만은 본인이 원하던 꿈을 이루었죠. 김병만이 쓴 최근의 책의 책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는다. 정말 이 책 제목 자체가 김병만의 도전 정신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실패와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시려면 김병만처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 꿈,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명확한 자신감이 있으셔야겠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얻으려면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인정하고 그 컴플렉스를 인정한 후에 어떻게 하면 다른 부분에서 더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때 자신감도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컴플렉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갖고 있죠.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 컴플렉스에 젖어 있을 때는 참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고 잘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감정 때문에요. 있던 자신감조차도 없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그거 쉽게 고칠 수 없는 거라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나는 어떠한 부분을 참 못한다.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당장 노력을 해도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도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본인이 애쓰고 노력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것 외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신다면 보다 기업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미스매칭입니다. 5번째 미스매칭은 차별화 부분입니다. 차별화 부분,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만의 차별화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자, 기업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자들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깃털로 자신을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과 지원자가 서로 원하는 방향에 차이가 생겨서 이런 차별화 미스매칭이 생기곤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인사 담당자를 만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 입사한 지원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했죠. 그 질문에 인사 담당자께서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 지원자들이 다 비슷해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지원자들 요즘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자신만의 개성이 있는데 그런 개성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세요? 저도요. 그러한 지원자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지원자들이 하나같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준비한 것들을 보면 이 지원자나 저 지원자나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학점 관리를 하고 어학 관리를 하고 연수를 다녀오고 배낭여행을 다녀오고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렇게 다 비슷비슷한 지원자들을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터링이라는 관문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원자들은 스스로가 필터링이 돼서 스펙을 서열화한 상황에서 자신이 줄이 서 있기를 바라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원자들을 줄을 세워서 커트라인을 딱 만들고 여기까지는 합격, 여기까지는 불합격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미스매칭이 생긴 걸까요? 바로 우리가 기업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바꾸시기 위한 노력을 해보신 건 어떨까요? 기업은 똑같은 지원자들, 취업 준비를 다 비슷비슷하게 한 지원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터링이라는 관문을 거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자가 자신만의 개성이 담겨 있고 자신만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한다면 그런 지원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보다 더 성의 있게 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차별화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4가지 전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실성과 전문성,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글로벌, 네 번째는 도전과 패기, 이렇게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상시 성실한 태도를 자랑하고 계신 분이시라면요, 성실성 자체를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대학교 때 열심히 학점 관리를 하시고 또 끊임없이 어학 공부를 하셔서 어학 성적이 매우 높고 마라톤 같은 걸 뛰면서 끈기와 또 성실함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어필하신다면 충분히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점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다른 측면의 점수가 나쁘시다면 똑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이 성실성을 무기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잃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시라면 여기 다른 전략을 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전략은 전문성인데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야에 관련 교육을 이수를 하시거나 팀 프로젝트에 참가하시거나 공모전 이런 곳에 도전하셔서 여러분만의 전문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만의 무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전략인데요. 이 세 번째 전략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베트남에서 양말을 판매하셨던 분처럼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주실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자들은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비용을 마련해서 해외에 여러 차례 가는 것이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주는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요,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했다고 해서 글로벌 마인드가 강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 한 군데, 한 곳을 여행하셨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떠한 색다른 경험을 했으며 왜 하필이면 그 나라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의 글로벌 마인드와 적극성까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을 무조건 나갔다고 해서 글로벌 마인드가 가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내 안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마인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행사들, 컨퍼런스라든지 박람회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리죠. 이럴 때 통역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봉사 경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또 외국인들이 많이 또 공부를 하러 오시잖아요. 이러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나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중국 상품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다가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상품 없이 살아보기에 도전했던 한 분이 있었어요. 중국 상품 없이도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그 지원자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생각보다 참으로 어렵더라.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은 느꼈대요. 중국이 정말 우리 생활에 가깝게 있구나. 그리고 더 중국에 관심이 생겨서 그 중국에 대한 다양한 책을 읽고 또 최근에는 중국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색다르게 자신만의 노하우와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도 키워갈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도전과 패기입니다. 도전과 패기. 여러분, 바로 기업은 신입사원에게 가장 기대하는 단어가요, 도전과 패기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요, 그 직장생활의 문화에 적응을 하시면서 도전, 새롭게 무언가 도전하시는 것은 약 조금은 부족해지실 수가 있어요. 이미 적응력이 강해지시기 때문에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계속해서 잘 해가고자 이러한 관습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새롭게 뽑고자 하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도전 정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기업의 니즈에 만족을 시켜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곳에 있는 4가지 전략을 여러분께서 택하셔서 한 가지만 택하셔도 좋고요. 이 2가지, 3가지를 결합하셔서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만드신다면 정말 기업이 원하는 단 한 명의 개성 있는 지원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 미스매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취업 준비 하시다 보면 외롭다, 힘들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짧게는 1~2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취업 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지치실 수가 있고요. 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요, 생각보다 더욱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는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을 돕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방법, 바로 기업 탐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지원자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자는 최근 면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왕이면 그 회사를 방문해 보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회사를 방문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됐어요. 그래도 혹시나 어떠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용기를 내서 정장을 차려입고요. 그 회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층에 들어갔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회사 안을 들어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처를 여러 차례 배회하다가 그곳에 있는 편의점을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다가 계속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회사 선배들이 오신 거예요. 선배들이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있는 그 자리에 용기를 내서 다가갔고요. 선배님들,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윤리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거든요. 바로 선배들이 그 지원자에게 윤리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해라 라는 조언을 해주면서 본인의 사원증 뒷면에 적혀진 윤리의식 체크 포인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만나보는 것이 윤리의식과 연관된 팝업창이라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친구는 회사가 정말 더 좋아진 거예요. 와, 이렇게 윤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회사, 나의 가치관과 딱 맞는데 바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보고 싶다. 이러한 열정이 더 불타올랐죠.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이 지원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리의식이 강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면접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신문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지원자도 신문 보고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바로 편의점에서 만난 선배들이 도움이 되었죠. 저는 며칠 전에 회사에 대한 입사 의지를 다지고자 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통해서 선배님들을 만나 뵈었고 선배님들의 사원증 뒷면에 적혀진 윤리의식 계명을 보고 정말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 열의가 강해졌습니다. 그때 면접관의 표정이 아빠 미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기업 탐방 주저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귀찮으실 수도 있고요.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도와주긴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아니면 2차례, 3차례, 여러 차례 회사를 탐방한다면 훨씬 더 기업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겠죠. 그 기업의 본사를 탐방하는 것도 좋고요. 또 그 기업의 지방에 있는 공장을 탐방해도 좋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기업의 해외 공장이나 지사를 탐방하신다면 더욱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갖추실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무에 해당 분야의 선배님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직장인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학교 후배, 고향 후배 또는 여러분들의 다채로운 분야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메일을 보내서 선배님, 저 그쪽에서 일해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 직장인분들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그런데 모두들 그 자리에서 당연히 시간을 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바빠서 그 지원자들이 원한 시간에 시간을 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적어도 전화통화라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채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라든지 우리 학교를 찾아오는 채용 설명회, 그리고 학교라든지 정부 기관에서 주최하는 취업 캠프, 그리고 각종 산업 세미나와 박람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요,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지가 강하시다면, 구직 의지가 강하시고 또 직업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시라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와 애정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멋진 분들과 함께 취업 준비를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는 한 대기업이 신경영을 발표한 지 20주년 되는 그런 기념 행사를 열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행사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그 행사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5%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와,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학생들은 그 자리에 어떻게 왔냐고요? 예, 여러분, 그 학술대회는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CEO들,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들, 교수님들, 그런 다채로운 분들이 계셨는데 그곳에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기업이 여러분을 뽑지 않는 이유, 지원자를 뽑지 않는 이유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업이 지원자를 뽑지 않는 이유는 지원자와 기업 간의 괴리감, 미스매칭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미스매칭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바로 채용 전형에서 생기기도 하고 인재사항 측면에서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 지원자들의 마음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스매칭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미스매칭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에 성공 취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